무보형물 코성형을 할지 실리콘 코성형을 할지 고민이신 분들 오늘 이야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다함입니다. 오늘은 무보형물 코성형과 실리콘 코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보형물 코성형은 자가조직을 이용한 코성형을 이야기하고요. 코 등에 실리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부릅니다. 무보형물 수술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좀 오해가 있는 게 코끝 수술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코 수술은 크게 콧대에 대한 수술과 코끝에 대한 수술로 나뉘어져요. 예전에 L자 실리콘 쓰기도 하고 매드포도 넣고 실리콘도 넣고 했는데 대부분의 성형외과는 코끝은 자가조직으로 수술을 합니다. 코 등의 높이를 만들어 줄 때 실리콘을 쓰면 실리콘 수술, 자가조직으로 정리해주면 자가조직 무보형물 수술. 엄밀하게는 콧등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해요. 콧등에 쓸 수 있는 자가조직으로는 측두근막, 그리고 이건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귀뒤근막, 그 다음에 엉덩이 진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콧등에도 마찬가지로 귀연골과 비중격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만들고자 하는 높이와 모양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쓸지는 수술을 해주시는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리콘을 피하기 위해서 자가조직 코성형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위험성이 물론 있는 재료이지만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에서 얼마만큼 변화를 줄지로 결정을 해야지, 부작용이 무섭다고 해서 자가조직을 선택을 했을 때 아쉬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고 수술을 결정을 해야 돼요. 실리콘을 선택을 할 것이냐 자가조직을 선택을 할 것이냐는 내 코에 대한 분석이 중요해야 되고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코에서 라인만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자가조직 무보형물 코로 2mm 이상의 콧대를 높여야 될 경우에는 실리콘을 권유를 드립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구축인데요. 실리콘을 싸고 있는 피막이 오그라드는 현상을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실리콘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들은 대부분 감염과 염증과 혈종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수술 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균적으로 수술을 해줘야 되고,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2차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술, 담배 같은 스트레스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보형물 코성형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콧대가 어느 정도 있고 약간의 매부리가 있으면서 코끝이 떨어진 경우에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콧대를 2mm 이상 높여야 될 때 무보형물로 올리는 것은 약간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권유를 드립니다.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콧대를 많이 높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가조직은 실리콘과 다르게 어느 정도 흡수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확실한 정면 효과를 보아야 한다면은 자가조직보다는 그 경우에는 실리콘을 안전하게 쓰는 것이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가조직은 실리콘과 다르게 내 몸에 있는 조직을 이식하면 어느 정도 흡수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극을 주거나 물리적인 힘이 가지 않도록, 표정을 많이 짓거나 하는 것도 근육이 눌러서 여기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 3주간은 그래도 신경을 써서 잘 생착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네, 도착했어요. 같이 올라가 볼까요?